네, 안녕하십니까. 똥쌤의 수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교과서 42페이지고요. 1단원 2의 2 거상활동과 지진은 어디에서 일어날까? 1단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벌써 마지막 부분까지 왔군요. 이 부분에서 할 내용은 크게 지진대, 화산대, 판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좀 알고요. 생활 속에 이런 아이들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42페이지입니다. 자, 화산활동과 지진 어디서 일어났을까? 밑에 보면은 미리 조사하기입니다. 미리 조사하기인데 쌤이 미리 얘기를 안 했네요. 그쵸? 어차피 얘기해도 안 할 거잖아요. 그쵸? 숙제가 아닌 이상, 숙제 해오나? 하여튼,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래서 미리 조사하기를 쌤이 조사했습니다.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들썩이는 불의 고리, 인터넷 검색을 활용하여 불의 고리가 무엇인지 조사해보고, 불의 고리 지역에서 발생한 화산활동 사례를 4가지만 찾아보자. 그리고 밑에 지도가 나오는데요. 지도 띄워보겠습니다. 네, 지도 보이시죠? 네, 전 세계 지도입니다. 여기서 불의 고리가 어디냐? 쌤이 찾았습니다. 불의 고리 어디냐? 불의 고리, 파이어! 나왔나요? 네, 여기가 바로 태평양 주변에 동그란, 완벽하게 동그라진 않지만 보통 동그라미 같은 링의 모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 링 오브 파이어라고 합니다. 불의 고리란 것이고요. 이 불의 고리가 왜 얘기가 나오냐? 이 불의 고리 근처에서 화산과 지진 활동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쌤이 조사한 결과,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가져온 것 같습니다. 알겠죠? 치워주시고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밑에 부분입니다. 화산활동과 지진은 지구 내부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데 화산활동이나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을 살펴보면 전 세계에서 고르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화산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화산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지진대라고 한다. 전 세계에서 화산대와 지진대는 어떻게 분포하고 있을까? 다음 활동을 통해 알아보자 라고 얘기 나왔고요. 2가지가 나왔습니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지진대, 화산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화산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옆 페이지 보면요. 배움활동, 화산대와 지진대 알아보기라는 활동이 나옵니다. 이 활동도 역시나 학교에서 있었으면 쌤과 함께 했을 텐데 지금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쌤이 다 직접은 아니고요. 컴퓨터 CG를 이용해서, CG는 아니고 편집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편집을 너무 많이 드렸어요. 죄송해요. 보겠습니다. 활동하기입니다. 첫 번째, 전 세계 화산활동 발생 지역을 나타낸 다음 지도 위에 투명 필름을 놓고 화산활동 발생 지역을 빨간색 펜으로 표시해보자. 사진을 띄워주세요. 여기가 지금 화산활동이 자주 일어난 지역입니다. 그렇죠? 빨간색 삼각형으로 표시되어 있죠? 자, 이 지역이 있는데 이걸 지금 놓고 그 위에 투명 필름을 올려서 놓고 빨간색을 점점점 같이 찍어주는 겁니다. 첫 번째 활동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활동은 전 세계의 지진 발생 지역을 나타낸 다음 지도 위에 활동하기 1에서 그린 투명 필름을 놓고 지진 발생 지역을 파란색 펜으로 표시해보죠. 아까 그 필름을 두고 다시 올려 놓습니다. 똑같이 지도 맞춰놓은 다음에 이번에는 파란색 점이죠. 파란색 점을 또 역시나 또 점점점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결과 보여주세요! 나왔습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화산대와 지진대에 점을 찍었더니 어떤가요? 누가 봐도 딱 봐도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서로 겹쳐집니다. 얘랑 얘가 지금 겹쳐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대와 지진대 겹쳐지는 걸 볼 수 있었고, 겹쳐지네, 신기하네가 아니라 여기서 좀 더 확장해서 점을 지금 찍었잖아요. 점. 수학에서 점 찍어서 점을 연결하면 뭐가 됩니까? 바로 선이 되죠. 선. 그쵸? 그래서 이 점점점을 약간 연결해 보면은 점을 연결해서 가까운 점끼리 연결하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 어떤 형태가 돼요? 바로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요? 짜잔! 봤습니까? 네. 점을 연결했더니 선이 돼서 선을 쭉쭉쭉 그었더니 어떤 되냐? 전 세계가 조각이 납니다. 예, 조각이 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조각이 됐네요. 그쵸? 그 조각을 바로 오늘 공부할 가장 중요한 내용 바로 뭐라 한다? 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거기까지가 우리 그래서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43페이지까지 내용이었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화산대와 지진대는 특정 지역의 띠 모양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서로 거의 일치한다. 화산대와 지진대는 왜 띠 모양으로 분포하는 것일까? 화산대와 지진대의 분포는 지구 표면을 이루는 판의 분포와 관련이 있다. 지구 표면은 여러 조각의 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판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으며 이러한 판의 운동으로 대륙이 이동한다. 판은 이동하는 반응과 속도가 제각기 다르다. 따라서 판 경계에서는 이웃에 있는 두 판이 서로 멀어지거나 모여들고 어떤 곳에서는 서로 스쳐 지나가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판 경계를 따라 화산활동이나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림 1-22와 같이 전 세계 화산대와 지진대는 분포는 판 경계와 거의 일치한다라고 나오고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판의 경계 나와 있죠. 아주 재밌는 내용,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판의 경계에서 어떤 게 자주 일어난다? 화산과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판의 경계, 판 경계가 있는데 이 두 판이 만나요. 만나서 두 판이 어떻게 돼요? 충돌을 해요. 충돌하니까 큰 충돌을 인해서 지진 당연히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이 틈이 생겨버려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돼요. 이 과정에서 이 땅속 깊은 마그마가 틈이 생겨버리니까 마그마가 위로 툭 올라와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화산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충돌하거나 멀어지거나 이렇게 충돌해서 올라가거나 들어가거나 하는 지형이 생기기는 하고요. 또 어떤 판은 이렇게 두 판이 이렇게 만나는 거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싹 스쳐 지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되면 이 판 경계에서 큰 흔들림이 생기니까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의 경계에 있으면 엄청 많은 화산과 지진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게 우리 대한민국은 판의 경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판의 경계에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지역에는 없고요. 살짝 옆에 떨어져 있는데 그것도 우리보다 누가 더 가까워요? 바로 일본이 가깝죠. 그래서 일본은 바로 앞에 판의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죠. 그렇죠? 너무 고맙고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일본한테. 이런 건 좀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사진 보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일본 지진이 나오는데 일본 지진 2016년 4월에 있었던 일본은 지진이 많은데 2016년 4월에 지진은 강도가 7짜리였습니다. 지진은 강도를 0에서부터 12까지라고 해서 나타내는데요. 보통 7 정도면 건물이 심하게 흔들려가지고 파괴될 수 있는 정도는 아주 강력한 지진이라고 할 수 있죠. 강력한 지진이 와가지고 건물들이 무너진 모습이었고요. 가운데는 멕시코 화산 폭발 2015년 7월에 화산 폭발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오는 에콰도르 지진은요. 역시 에콰도르 지진도 역시 이것도 강도가 7.8짜리였습니다. 좀 많이 센 규모였죠. 이런 게 와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낸 활동이었습니다.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온다? 판의 경계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쵸?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화산과 지진 활동이 어떻게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화산과 지진, 특히 지진이죠. 지진이 강도가 심하게 왔을 때는 어떤 정도인지 정도는 우리가 숫자로 왔을 때 느낌을 알아야지만, 그쵸, 미리 경보가 왔을 때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정도 크기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정도 크기면 우리가 어떤 대피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지진의 세기는 규모와 진도로 나타낸다. 규모는 지진이 발생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을 나타낸 것으로 보통 아라비아 숫자가 나타낸다. 규모를 나타내는 숫자가 클수록 강한 지진이다. 진도는 그림 1-23과 같이 어떤 지점에서 땅이 흔들리는 정도나 피해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보통 로마자로 나타낸다. 지진이 발생하면 규모는 일정하지만 관측 지점에 따라 진도는 달라진다 라고 나옵니다. 네, 그럼 지진의 규모와 진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단서를 좀 하겠습니다. 땅이 이렇게 있고요. 이 땅속 깊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처음 지진이 뻥 발생해가지고 이 지진이 갖고 있던 에너지 양을 바로 뭐라고 한다? 규모라고 합니다. 지진 발생의 땅 규모. 근데 이 지진이 흔들림이 이동합니다. 마치 와이파이처럼 이동합니다. 예. 와이파이 켜는 것 같네요. 괜히 와이파이 켜고 싶네요. 발생해서 이 지역에 지진이 도착했습니다. 지진이 도착해가지고 느끼는 흔들림의 정도를 바로 뭐라 한다? 바로 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더 먼 지역, 또 먼 지역, 이쪽 지역에서도 지진을 느낄 겁니다. 여기서 또 뭘 느낄 수 있어요? 진도를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진도라는 것은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강력하게 느낄 수 있고 멀면 멀수록 더 약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규모가 아니라 보다 우리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피해인 진도가 중요합니다. 그럼 그 진도의 규모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보겠습니다. 진도 2입니다. 건물의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진동을 느낍니다. 진도 5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며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합니다. 진도 7입니다. 이 정도면 되게 강력한 지진입니다. 모든 사람이 밖으로 뛰어나온다. 건축물에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고요. 진도 10입니다. 진도 10이면 거의 헬입니다. 헬.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거의 다 죽어요. 네. 대부분의 건물이 부서지거나 무너지고 지표면이 심하게 갈라진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규모 한 5 정도만 해도 되게 크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온 것 중에 역대 뭐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일본은 툭하면 7짜리 오고 뭐 8짜리 오고 9짜리 오거든요. 일본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지진의 규모를 느낄 수 있는 거를 실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쌤이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영상은 9년 전에 2011년도에 일본에 왔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까지 일으켰던 지진 모습입니다. 그 지진 모습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큐! 照明灯にご注意ください。お手指を引き続き携帯を。It is still going. Oh my God, the building's gonna fall. 福島県の相馬港で午後3時50分に7メートル30センチ以上の揺れが観測されています。建物が大きく揺れました。天井に吊り下げられているものの仙台局の外の様子です。家が流されています。船が流されている様子も確認すること。家が一気に押し流されてます。建物の1階は完全に큐! 잘 봤습니다. 네, 엄청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때 죽은 사람만, 이 사고로 죽은 사람만 2만 명에 해당되고요. 예, 보통 지진이 왔을 때 건물에 깔려가지고 죽는 이런 거 아니라 보통 대부분 크게 많이 죽는 게 쓰나미입니다. 쓰나미. 쓰나미라는 건 아시다시피 높은 파도입니다. 갑자기 이 큰 흔들림 때문에 원래는 와야 될 물들이 못 들어오고 한꺼번에 몰려 들어오는 거죠. 한꺼번에 몰려 들어와가지고 물이 넘쳐나고 하는 건데 영상 보면 알겠지만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건물이 무너지나 할 정도로 건물이고 뭐고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사고였고요. 이게 지금 이때 왔던 규모가 9.1이었습니다. 진도 9.1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그래서 그런 진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진도라는 게 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진도라는 게 6에서 7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거의 배수가 얼마냐? 6자리에서 7로 가면 보통 규모가 32배가 강력해집니다. 에너지가. 그러면 6에서 8로 가면 두 단계가 뛴 거죠. 32의 제곱으로 가야 되죠. 그럼 약 얼마가 되느냐? 1000배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숫자 1, 2 증가한다고 뭐 얼마나 달라지겠었지만 어마어마한 큰 수죠. 그러니까 6이랑 8이랑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강력합니다. 오늘 많이 되게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쌤이 이런 지진의 규모를 어떤 식으로 느껴보겠냐.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었죠, 예전에. 근데 그 전쟁을 끝낸 폭탄이 있습니다. 그 폭탄이 바로 뭡니까? 바로 원자폭탄이죠. 이름하여 리틀보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떨어뜨린 리틀보이 하나. 그게 떨어져가지고 그 전쟁이 끝났죠. 근데 이 리틀보이 하나 있죠. 이 진도 7자리가 리틀보이 24개를 터뜨린 것과 같은 위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와 그 한 방으로 일본이 항복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24방이 떨어지면 같은 위력이라고 하니까 정말 우리가 화산대와 지진대에 위치하지 않은 우리 대한민국의 위치를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쵸? 그쵸? 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자, 그럼 우리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행동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 지진 피해를 줄이려면 평소에 지진 대처 요령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지진 대처 요령 첫 번째입니다.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은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고 탁자 다리를 꼭 잡는다. 왜 탁자 아래 들어가야 되냐?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딜까요? 약한 머리입니까? 바로 머리입니다. 근데 지진 흔들림으로 뭐가 떨어지는데 가장 먼저 어디로 떨어져요? 머리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 머리 위를 보호할 수 있는 탁자 밑이나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를 보호할 수 있게. 두 번째입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야 되죠. 이게 가스가 누출되거나 하면 더 큰 2차 피해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차단해 주고요. 항상 문을 열어야 됩니다. 왜? 지진으로 흔들리게 되면요. 문을 열어놓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이 부셔지거나 구겨져 버려요. 그럼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럼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문 먼저 열어놔야 됩니다. 알겠죠? 세 번째,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동한다. 아시죠?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않는 거. 이런 거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지진으로 흔들려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찌그러지면 못 나와요. 안녕 하는 겁니다. 안녕. 안 돼요. 네 번째, 밖에서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이동한다. 당연히 머리가 항상 위에서 뭔가 떨어지거든요. 지진 발생 시. 그러니까 항상 머리를 조심해야 되고요. 높은 건물이 있으면 높은 건물 주변을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 건물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고 뭐가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알겠죠? 큰 공터, 운동장이나 이런 데 가운데에서 뭐가 넘어져도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그런 곳으로 대피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 등 넓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대피해야 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런 라디오 같은 걸 들으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 지진이라는 것은 한 번 쫙 와가지고 와 흔들렸어 갔습니다. 아닙니다. 여진이라는 게 계속 와요. 한 번 흔들리고도 그 다음에 또 오고 또 옵니다. 이런 여진이 위험하기 때문에 계속 방송에 귀 기울여가지고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늘 배운 내용 정리 마지막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내용 정리하기. 화산대와 지진대는 주로 판, 경계 부분에 경계에 분포한다. 2번 지진의 규모는 지진이 발생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을 나타낸다. 3번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까닭을 판 경계와 관련지어 이야기해보자. 그 이유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판의 경계에 더 근접해 있기 때문이죠. 그쵸? 스스로 평가하기입니다. 지진의 규모와 진도를 구분하여 말할 수 있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가 세고 약한지 정도는 알 수 있겠죠. 화산활동이나 지진이 발생하는 곳을 판 경계와 관련 지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판 경계에서 지진과 화산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 판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리 조사하기 활동을 성실히 수행했습니까? 쌤이 성실히 했으니까 예?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로써 우리 1단원 모두 수업 내용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다음에 2단원에서 만나요.